안녕하세요. 비밀정원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온하셨나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사연으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나이를 먹은 할머니예요. 정말 나이가 오늘 많으신 분이 사연을 또 주셨네요. 저는 병도 없고 또 정신도 아주 또렷해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어머님 치매세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원래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근처에 살기는 했지만 자주 왕래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늙은이 사는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는 싫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청소도 해주기 시작했고, 안 해주던 요리를 해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도 누군가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매번 함께 점심을 먹으면 사소한 걸 문제 삼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반찬을 2번이라도 꺼내면 어머니, 왜 이거 기억 못하세요? 혹은 제가 약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머님, 이거 또 헷갈리셨어요? 제가 재차 확인하는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꼭 말을 하고는 했어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집안에서 제 말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는 명문대 나온 똑똑한 며느리였어요. 저랑 직접 얘기하는 대신에 아들 귀에 속삭여서 아들을 설득하는 식이었지요. 오빠, 어머님 말도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는 나한테 좀 소리를 질렀어. 혹시 나한테 없는 기억을 지어낸 거 아니야?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점점 저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의 말들에 어느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그때까지도 제가 치매 환자로 몰리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건강검진 겸 병원에 한번 가자고 저를 차에 태우더군요. 병원 역시도 제가 기존에 가던 병원이 아닌 며느리가 정한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도 검사도 모든 게 다요. 의사가 뭘 물어보자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있는지라 발음이 아직 부정확해요. 하지만 정신은 온전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중간 계속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집에서는 더 심해요. 사람이 없을 땐 폭언도 하세요. 갑자기 돌변해서 없는 말을 하곤 해요. 의사는 저를 보지 않고 며느리만 계속 봤어요. 결과는 치매의 초기가 의심이 된다고요. 내가 치매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이래서 집에 자주 왔었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은 며느리가 모두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지요. 어머니, 치매 오면 돈부터 바로 위험해져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날 이후 카드는 정지가 되었고 통장과 도장은 며느리가 보관하였어요. 전화는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 제한을 걸어두었지요. 제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망상 전화하면 진짜 곤란해요. 언니 애 키우는데 어머니 치매인 거 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엄마,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모실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무서웠지요. 제가 살던 집은 20평대 아주 작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답니다.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도 요즘은 너무 좋아요. 제가 역정을 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금 보세요. 또 흥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며느리는 그날로 집에 CCTV를 달았어요. 이건 어머님 보호용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달려올 수 있게요. CCTV에서 제가 혹시 혼잣말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감정 표현 안 되는 치매 할머니 행동으로 비춰줬어요. 그리고 그걸 편집했지요. 그리고 그 영상들은 모두 증거가 되어서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저는 제가 영영 사라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일기로 남기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천천히 남겨서 보여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 일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원래 치매 환자들이 기록에 집착한대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치매라는 말로 덮을 수가 있구나. 나는 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아무도 나의 말은 듣지 않았죠. 명문대생 며느리의 말을 믿었어요. 나의 기억은 증상이고 내 분노는 이상행동으로 비춰졌어요.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저럴 수도 있겠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 일은 이미 막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며느리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치매 진단 시에 보호자 동의로 재산 처분 가능합니다. 요양원에는 입소 후에는 부동산 매각이 가능합니다. 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손이 덜덜덜 떨렸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인정과 복지관에 간다는 말로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일단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빌려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두었어요. 그리고 딸은 저를 조용히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당연히 명확했지요. 치매 소견 없음, 인지기능 정상. 그 진단서를 여러 장 복사해 만들었지요.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오빠와 아빠가 함께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게 된 사실도 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와 짜고 돈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제일 만만했던 구멍인 제가 목표물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였어요. 나이 들고 힘없어 짐짝처럼 취급당할까봐 혹은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정정긍긍 노력했어요. 결국 그게 저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 같습니다. 딸은 서류를 들고 은행, 핸드폰 가게 모든 곳을 찾아가 다 원래대로 돌려놔 주었지요. 그리고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자고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가족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 멀쩡한 엄마 치매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해도 멀쩡한 엄마 요양원에 쳐놓고 그 돈 가져가면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들은 정말 순진하게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울며대며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요.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전부 정말 오해예요. 전 정말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시는 나가서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역정을 냈지요.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아들 내외를 보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갇혀서 산 송장처럼 지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여전히 68이고 기억도 판단도 멀쩡합니다. 이젠 알고 있어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요. 와,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따님한테 연락을 하신 게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막 더 역정내고 화내면은 그런 사람이 더 오히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기지를 발휘하신 게 어머님이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자식이랑 부모도 살짝 거리감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잘 해결하시고, 네, 치료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조금 마음의 치료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시간들이 잠깐 갇혀 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네, 잘 아무튼 해결하시고 언젠가는 또 화해하실 일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